라이징스타 정원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전 뒷베란다 거리대에는 아이들을 모두 안으로 들였고요. 이쪽 앞베란다 쪽은 이렇게 안쪽에 비닐을 쳐놓은 상태라서 이쪽은 밤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실외기 위쪽도 이렇게 윗재에다가 비닐을 쳐서 지금 비가림막을 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오늘 밤에 돌풍도 불고 천둥 번개까지 친다고 하는데 안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지금 모든 아이들이 실외기에 있는 애들만 빼고 이 정도 들어왔어요. 다육생활이 할수록 점점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 나라가 원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고장에서 자라던 대로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모두 다 환경을 맞출 수가 없고 저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제가 이제 8월까지는 절대로 분갈이를 하지 않으리 하면서 지난번에 무름병 왔던 아이들 가을까지 이 아이들이 뿌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게요. 그리고 잎꽂이 아이들도 더 이상 잎꽂이는 심지 말아야지 했지만 꼬물꼬물 나온 상태를 보면 다시 또 안 심어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심어 놓았답니다. 뒷베란다에 있던 백장미도 들어왔고요. 이번 장마가 비도 많고 바람도 많다 그래서 올여름은 작년과 다르게 좀 다육생활 하는데 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시작한 이제 에어니움들이나 두들레아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또 두들레아가 시원해 보이고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서늘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큰 사람이라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작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톤이 안 나오죠. 베란다다 보니까 아래 위층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거리대에 아이들이 나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주시를 받지 않으려고 저는 거리대 아이들을 찍을 때도 최대한 목소리를 작게 줄여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가끔씩 버벅거릴 때도 있고요. 엉망이죠. 저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란다다 보니까 제가 분갈이 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런 건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죠. 이 카메라를 고정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분갈이 영상도 찍었으면 하고 바람은 있지만 제가 아직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육생활을 하면서 특히 저는 제가 이걸 찍게 된 동기가 대한민국이 80%가 거의 산지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20% 남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 문화가 발달한 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지도 아니고 원산지도 아니고 베란다로 들어와서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거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또 베란다에서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지, 저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그냥 찍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얘는 왜 맨날 다육이를 갖다가 저 회전판에 놓고 뱅글뱅글 돌리기만 하고 다육이 키우는 정보가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육이를 키우는 정보라는 게 딱히 어떤 거를 드려야 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다육이들은 뭐 7월 8월 그리고 1월 달에 뭐 어느 정도 단수해 주면서 봄 가을에는 네 저면도 해주고 네 칼슘제도 한 번씩 주고 가끔씩 예방 차원에서 살균살충도 해주고, 또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건조해지면 깍지벌레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다육이기 때문에 깍지가 끼는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네 다육이 가게나 화원이나 농장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따로 격리를 시켜서 그 아이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깨끗이 씻고 네 말렸다가 네 다시 새흙에 살균살충제 뿌려서 다시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뭐 그거 외에 달리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어, 이게 정확한 답이 없는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또 통풍을 얼만큼 시켜주고 얘네가 필요로 하는 햇빛 양을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또 물 조절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변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라서 어떤 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비도 오지만 마음을 릴렉스 하려고 지금 몇 시간째 네 진정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한마디로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저는 취미생활로 다육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 취미가 이렇게 스트레스까지 받을 일이라면 이건 참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제가 어느 다육이를 파는 다육가게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정말 아무리 내가 좋아서 사는 아이지만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파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진정성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상도덕은 지켜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정말 막무가내에 무지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는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육시장이 저희 한국에서 점점 더 또 커지고 있고 매니아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예전 같지 않잖아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다육 유튜브를 찍으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화풀이를 하는 사람들 진짜 듣기 싫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일부러 멀쩡한 사람을 헐뜯을 이유도 없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이번에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그쪽에서 저한테 반품을 하라고 했지만 제가 반품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양심 없이 장사하시는 분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화가 난 거는요. 제가 아직도 화가 나서 이 목소리가 진정이 되지 않아요. 이게 어제부터 이게 무슨 일인지 참 간단하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서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제가 화가 난 거는요. 이제 말도 더듬네. 바로 이 아이예요. 레드 딤플이라고 하는 아이죠. 네, 중국에서 온 아이예요. 중국산이에요. 요즘 에어니움이 핫하다 하니까 진짜 뭐 에어니움 없는 다육이 가게들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중국산 좋아하는 거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지금 4년차 됐지만 4년차에 처음 시작부터 저는 에어니움에 꽂혀있던 사람이라서 뭐 그때는 저렇게 블랙캐시미어, 흑법사, 캐시미어, 그리고 할로윈, 뭐 주로 에어니움 종류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연한 색깔은 이 샐러드볼 정도였죠. 그러다가 이 색깔이었을 때도 얘네들이 예뻐서 제가 에어니움을 보이는 족족 데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아주 화려한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중국 대단하죠. 온갖 다육이 교배해서 이렇게 갖가지로 예쁜 아이들을 만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싹 쓸어오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에어니움들 중에서 이렇게 화려한 아이들의 모주는 바로 이 메듀사라고 해요. 제가 지금 이 메듀사도 3년 정도 길렀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묵은둥이라고 다육이가 다 좋은 거 아니고요. 고가의 다육이라고 해서 예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베란다에서 거의 90%의 다육맘들이 다육이를 키운다고 하는데요. 베란다에서는 특히나 이 다육 유튜버들이 팔고 있는 고가의 대품 다육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명품 다육이 베란다에서 필요 없어요. 덩치가 너무 커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에서 좀 이렇게 키가 작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 다육이를 제가 아주 먼 곳에서 우리나라 중에서는 멀죠. 보통 다육이 가게들이 뭐 용인, 인천, 뭐 양평 뭐 이쪽에도 많은데 아주 먼 곳에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착을 했는데 수영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앞쪽으로도 이렇게 찌그러졌지만 아무리 해를 반대쪽에서 보게끔 만들어도 얘가 무슨 수영이 골고루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반듯하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은 이제 햇빛을 따라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대로 심었고, 얘는 앞쪽에만 이렇게 자구들이 붙어 있어서 아무리 해를 반대쪽에서 준다고 한들 수영이 바르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죠? 중국에서 싸게 가지고 들어와서 랜덤이다? 네, 다 이해해요. 그래서 가을 되면은 얘를 뽑아서 이쪽 자구들을 2개만 잘라서 뒤쪽에 따로 심어서 수영을 맞춰보려고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육이를 파셨던 집에서 여름에 사실 요즘 누가 에어늄 선뜻 사려고 하지 않죠. 얘네들이 이제 잠자러 갈 시기잖아요. 자기 시작한 아이들도 지금 꽤 되는 것 같아요. 뭐 달마법사나 흑법사, 그리고 블랙캣이며 이런 아이들은 확실히 잠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관을 해주겠다. 8월달까지 이러면서 그 안에 자기네들 자금 회전시키려고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네, 제가 어제 아침에 그 보관 영상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얘가 보관해 놓은 애들은 수영이 다 멀쩡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정말 화가 치밀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1년 가까이 구매를 해왔던 사람이고, 제가 이걸 주문하면서 여기에 네, 레드벨벳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화라는 아이, 이렇게 해서 3개를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뭐 레드벨벳이나 여기에 있는 신화, 뭐 얘네들은 뭐 핑크 여왕이나 뭐 이화나 핑크 마녀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저한테 그나마 좀 다른 색깔인 이 레드 딤플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택배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왔을 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자마자 수영이 이런 걸 보내줘서 실망이다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금요일 날 택배를 받아서 심어놓고 제가 이렇게 뭐 화분을 못 사서 이렇게 다이소 화분에다 심었다 하면서 제가 영상도 찍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월요일 날 보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무슨 보관하는 사람들한테는 보관할 때도 택배비 내고 나중에 받을 때도 택배비 다시 내라. 저는 그분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맞는 건지 정말 이해도 안 돼요. 무슨 택배비를 2번씩 내면서 물건 구매를 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인데, 저는 보관 안 하고 제가 뿌리를 내리려고 이렇게 택배로 받았는데 이렇게 택배로 받는 사람한테는 이런 거 보내고 보관하는 거는 자기가 거기에다 놓고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수영이 멀쩡하고 그런 것은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문자로 수영이 엉망인 아이가 와서 실망이 크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네, 그분한테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저희 다육이 매니아들이 사실 컴플레인은 하지만 진짜 속상한 마음에 하는 거잖아요. 어디다 할 데가 없으니까.
아니, 매일 다육이만 산다고 눈치 주는 남편한테 할 수도 없고 자식한테 할 수도 없잖아요. 다육이 파신 분한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제가 얘만 사진 찍어서 보내고, 네, 얘네들은 뭐, 뿌리 없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게 없는데, 갑자기 답장이 새 아이 다 반품하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자는 반품해 주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살면서 눈에서 불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 뭐 하자는 건지.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쩔 때는 생물이니까 반품은 안 된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허리가 아픈 사람이잖아요. 지금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지만 제가 허리가 아픈 사람이라서 택배 상자를 들고 다닐 처지가 못 된다. 반품하는 수고로움도 대단한 거다.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수영이 이쁜 걸 사려면 고가의 명품 다육이 사시면 된다네요. 정말 이거 정신 자세가 썩어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육이가 커서 이쁘고 비싸서 이쁘고 싼 거는 수영이 나쁘고 그런 겁니까? 저더러 저렴한 가격에 보내줬으면 감지덕지 하지 무슨 불만이냐 네가, 이런 뜻이잖아요. 적어도 아니 그러면 다음번에는 수영을 좀 골라서 보내겠다. 이번에는 수영이 엉망인 아이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이라도 하면 그거 이해 못할 다육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슨 자신감이, 이건 자신감이 아니죠. 자신감도 도를 지나치면 오만한 거죠. 그러면서 저더러 제가 이거 구매할 때 문자를 두세 번 번복했었어요. 처음에는 여기 신화를 구입했다가 그 다음번에 처음에는 이 신화가 2개 구입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오후 방송에 또 다른 이 아이가 나오길래 신화 2개보다는 그러면 레드벨벳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레드 딤플을 사야 되겠다. 고민 끝에 제가 문자를 두세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 종류는 많고 정말 내가 집에 있는 것과 너무 비슷한 것은 피하고 싶고, 또 이렇게 보면은 예쁘기도 하고, 그게 다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문자 두세 번 번복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문자 두세 번 반복했어도 나는 너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다. 진짜 이거 날로 먹자는 거죠? 문자를 10번 반복하더라도 소비자도 소비자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든가 말든가. 그리고 너는 저렴한 것만 사니까 주는 대로 받아, 이러는 거죠. 이런 양심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진짜 1,000원짜리에 고가 다육을 팔아도 그런 건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참, 나이도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네. 네, 저하고 연배더라고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배움이 부족한 건 그 사람 죄가 아니겠죠. 하지만
무식한 걸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사과는 사과답게 해야죠. 쿨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거니까요. 저더러 문자 두세 번 반복 변경해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제가 진짜 이분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 16번쯤 주문했더라고요. 1년 동안. 그동안 적어도 자기는 판매자고 저는 적어도 구매자인데 물건을 주문하면 무슨 드릴게요, 챙길게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드릴게요? 아니 공짜로 줍니까? 단 한 번이라도 문자로라도 감사합니다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VIP 몇십만 원짜리 사는 사람들한테는 감사합니다 하겠죠? 참 인간성이 쓰레기라고 봅니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그 몇 명의 VIP가 그분 장사 다 해주지 않아요. 돈은 개미군단한테 버는 거잖아요. 매사에 감사한 마음이 1도 없고 욕심만 아주 온몸 가득 자기 말대로 아주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그죠? 인간이니까 잘못해요. 하지만 마인드가 틀려먹었고 사과를 사과로 할 줄 모르시는 분, 저는 세상에 지금 널린 게 다육이잖아요. 참 속초 그 청구석에서 전국으로 아주 중국에서 저렴한 애들 사다가 폭리 취하면서 판매하니까 이분이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요. 제가 지금 화가 난 게 이틀째 가라앉고 있질 않아서 길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오네요. 다육이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아이 이름 죄에다 따로따로 붙여서 다 헷갈리게 해서 몇 개씩 팔아먹고 정말 예전 구멍가게에서 껌 하나라도 사면은 감사해야 하는 분 있잖아요. 그거 우리 다 몸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면 정말 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더러 수영이 좋은 걸 사고 싶으면 고가의 명품 다육이를 사라?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 집 말고도 다육이 파는 집 많고요. 다른 데는 거기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그래도 정말 제가 1년 동안 그분 유튜브 처음 찍을 때부터 매일 구독했고 계속 구매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했던 거였는데 제가 너무 인간적인 실망이 커서 정말 그 집에서 온 아이들 세 보니까 지금 있는 아이는 15개인데 정말 이 15개의 아이들마저 미워할까봐 정말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정말 어제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런 말 하는 데는 정말 얘네들을 다 뽑아 버리고 싶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키우신 거 아니죠?
중국에서 들여와서 자기네 집에 한 이틀은 있었겠죠? 흙에 심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물 한 번을 줬어요. 내 물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물건 안 판다? 참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서 오늘 이 아이들을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계속해서 이걸 떠올릴 텐데, 참 이 아이들을 제가 다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 어쨌든 예쁜 애들을 파는 아이들은 예쁜 아이들 파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인성이 바르지는 않더라도 이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비도 오는데 꿀꿀한데 이렇게 비가림막 다 해놓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죠? 저 정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아하, 얘를 제 돈 주고 샀으니까 제가 얘를 이런 아이를 보내놓고 나서도 저렇게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대요. 참 무식하긴. 진짜 얘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으로 계속 찍으려고 반품 해달라는데 제가 반품 안 했어요. 수영이 실망스럽다, 실망이 크다. 이 문자 하나에 반품하라니 참 잘못을 했으면 그냥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 다 알아듣고 이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으로 나는 말을 돌려서 할 줄 모른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나이가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은 나이에? 그리고 거기에서 파는 고가의 명품 다육이요? 걔네들 곧 6개월도 안 돼서 정말 골칫덩어리가 될 거라는 거 저는 쳐다보면서 늘 느끼고 있는데요. 묵둥이가 좋긴 하지만 묵은 아이들, 그렇게 큰 아이들은 곧 이제 단점만 시작되잖아요. 얘네들이 묵으면은 나중에 이 가지도 분리가 되고요. 분리가 안 되더라도 살짝 건드리면은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커버리면 저희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정말 예쁜 모습을 오래오래 보고 싶어서 정말 얘네들이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나하고 같이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아이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끄잖아요. 언제 저렇게 큰 건지, 세월이 나를 버린 것인지 참 회한이 들 때가 많잖아요.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묵었다 크다? 걔네들은 곧 내 가지도 분리될 것이고 거기에서는 똥실똥실 할지 몰라도 일명 말해서 베란다로 들어오는 순간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걔네들 다 퍼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적심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은 자기네가 다시 회춘한지 안다고 했잖아요. 다시 애들이 어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새뿌리 내는 아이들은 묵은둥이 맛이 안 나요. 그런 거 팔면서 그런 거 안 사는 사람은
찌질한 싸구려만 사는 사람이다라고 취급하는 참 그런 사람 인성이 최악입니다. 제가 이제 그만할게요. 너무 화가 나고 저처럼 이런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성실하고 네, 정말 너무나도 네, 친절하게 하시는 다육사장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네, 이 다육이들이 욕먹고 네, 다육이를 쳐다보는 제 눈길이 곱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고, 또 저한테만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네, 그런 분은 다육이를 파시면 안 되고 그런 사람한테는 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대요. 다육맘들은 오늘 지금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같은 연배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인생에서 그렇게 돈만 중요한가요? 그냥 작은 아이들라도 예쁘게 보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려고 저희 이 다육이 키우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네,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거기다가 목소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꾀꾀거려서 죄송합니다. 이 여름을 잘 보내고 가을에 또 예쁜 모습을 기대해야 되겠죠? 제 얘기를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